지금 이제 트럼프 얘기 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가자지구 다시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정말 네. 끔찍하더라고요. 네. 거기 뭐 전쟁 마무리하고 무슨 뭐 관광지 세우겠다고 뭐 그랬던 네.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관광지 세우려고 전쟁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밀어내려고 그러는 어떻게 거예요? 보면 네. 아. 이스라엘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길 몰아내고 기어이 근데 관광지 만들려는 거죠. 왜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네, 다시 네. 재개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네네.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명확한 건. 네. 전쟁을 싫어하는 이유는 군산복합체한테만 돈 되고 자기한테 돈이 안 돼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 되는 전쟁이라면 그거 하죠. 무조건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소국, 만만한 나라, 그리고 그걸 쳤을 때 돈이 된다. 네. 그러면 전쟁을 불사하죠. 근데 전쟁을 기피하는 대상은 그래서 강대국들입니다. 네. 특히 핵보유국들. 러시아, 중국, 북한과는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네. 핵전쟁이니까. 네네. 근데 만만한 나라하고는 할 생각이 있어요. 어허. 뭐 이란도 좀 꺼리죠. 핵적 보유국은 네. 아니지만 워낙 근데 군사강국이라. 최근에는 조금 약간 협박을 해요, 이란을. 네, 근데 뭐 그건 쉽지 네. 않을 거고 네. 가자 정도는 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파나마 운하 먹겠다, 네네. 가자 먹겠다, 그린란드 먹겠다 했을 때 다 웃었잖아요. 네네. 미친놈 지랄한다고.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 파나마 운하 운영권 샀죠. 어허. 미국에서. 어. 그다음에 지금 가자지구 폭격해서 내쫓고 있죠. 네. 그린란드도 진짜 먹을 생각이 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말을 꺼냈을 때는 장난으로 꺼낸 건 아니란 겁니다. 자, 저 트럼프는 평화주의자는 아니다. 다만 네네. 강한 나라와의 싸움은 피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하마스와의 협상을 파기했나 이제 그런 분석 중에 나오는 글이 시리아를 엎었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가 원래 이제 반미였고 네. 그 시리아가 이제 그 위에 레바논이랑 뭐 아래 네. 저 예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약간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하는 이란과 네. 손잡고 이런 거였는데 시리아가 엎어지면서 네. 이게 좀 균형이 좀 깨졌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전은 좀 가자지고 진짜로 먹을 수 있다고 본 거 아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 또 네. 삽시간에 대체로 다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유엔 구호대원인가요? 네네. 그 사람이 포함된 15명을 차례대로 사살하고 집단 매장한 이런 사건도 발생했죠. 정말 정의라는 건 없는 겁니까 국제사회에서는요? 사실상 정의가 있었나요? 네. 인류 역사에. 네. 그러니까 뭐 각 국가 내에서는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예. 전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네, 사실 양육강식의 세계였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뭐 정의롭지 않아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나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네. 일본의 그 기관총을 못 이기고. 네.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동학혁명 때 네네. 동학혁명군이 숫자가 적어서 졌냐. 게틀링 기관총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우금치에서 우금치에서. 2만 명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200명 앞에서 200명 앞에서 그 가지고 신무기를 당하지 못해서 네네. 진 거지. 우리가 애국심이 부족하거나 네. 정의롭지 않아서 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식민지 만든 나라들이 정의로운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예. 도둑놈들이지. 예. 오히려 점령당한 나라들이 더 도덕적인 경우가 많았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세계는 약육강식 세계가 맞습니다. 예. 다만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정점에 있던 나라죠. 네네. 가장 큰 최강자. 아하. 근데 미국이 지금 힘이 빠져서 다극화를 인정하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은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가 저물고 네. 다극화의 시대, 좀 정의의 시대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네. 그런 시대가 열리는 중이다.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 가자지구의 그런 맞습니다. 아픔이 너무 참 끔찍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에 이 정말 나보다 남을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이런 이 촛불의 마음이 좀 전 세계로 수출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네네. 세상을 다시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네. 제국주의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제국주의를. 네. 예, 약간 이제 뭐 얼핏 잠깐 이제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에 그 많던 옛날 운동권들 말입니다. 네, 68세대. 68세대라고 하는 네. 68년도에 68 혁명을 했던 세대라고 해서 네, 68세대라고 네. 하는 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세대 뭐 지금 사실 기득권들 아닙니까? 다 기득권이죠. 뭐 영국의 스타머 총리, 뭐 독일의 숄츠 총리 다 옛날에 운동권들이었다는데 네, 다 보수화됐습니다. 다 미국의 개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뭐 제국주의 전쟁을 찬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들이 막 더 하려고 하고 이게 심리학이나 사회학 쪽에서는 뭐 정설로 굳어져 있는 게 뭐냐면 20대에는 진보성을 띠고요. 예. 그 세대가 네네. 50대가 되면 보수화된다. 아하. 이거는 뭐 굳어진 정설이에요. 예. 처칠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 20대 때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쉽게 하면 심장이 없고 네. 그다음에 심장이 없고. 나이 들어서 사회주의자는 놈은 머리가 없다. 아. 그러니까 젊어서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아. 이상을 추구하는데 네. 50대쯤 되면 현실에 이제 지쳐서 음. 현실과의 싸움에서 투항하고 패배해서 보수화된다. 예. 이게 이제 서양 학자들의 정설, 서양 예, 학계의 예. 정설입니다. 음. 그리고 그 예외가 없어요. 예. 68 세대도 그랬고요. 미국의 신좌파 세대도 그랬고, 네. 일본의 전공도 세대도 그랬어요. 그 미국의 네오콘이라는 애들이 다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운동권에다가 다 전향한 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놈들도. 그러니까 이게 일부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놓고 봤을 아, 때 전체가. 다 보수화된단 말이에요. 네네. 실제로 그랬다. 근데 역사 지구상에 유일하게 음. 젊어서 진보적이었는데 나이 먹어서도 계속 진보적인 세대가 있죠. 그런 나라가 있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이다. 네, 한국의 아. 민주화 운동 세대. 네. 소위 이제 586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 예, 전대협 한청년 네, 세대. 사실 586 세대 그러면 뭐 임종석을 떠올리면서 네, 뭐 네.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음. 한두 명의 변절자일 뿐. 예. 전체 세대를 놓고 봤을 때 네네. 이 586 세대가 민주화 운동 세대인데 중간에 약간 보수화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아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근데 그 당시쯤에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예. 한국 사회라고. 트라우마 한국 사회. 네, 여러분 제가-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제가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세대 민주화 운동 세대는 특정한 조건과 계기만 주어진다면 분명하게 다시 진보성을 드러낼 다시.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나이를 먹어서도. 아하.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세대가 세월호를 겪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사망, 서거를 겪고 네. 박근혜 탄핵을 겪고 음. 이번에 또 이런 내란을 네. 겪으면서 완전히 진보가 됐어요. 지금 바로 여기 위에 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안국역 지하인데 저희들이 네. 지금 이 위에 다 계세요 이분들이. 네. 네.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분들도 네.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50대에서 이제 60대를 진입했거든요. 이 세대가 여전히 진보적이에요. 예. 쉽게 하면 민주 개혁 정형이 강해요. 음.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국힘당이 망하는 거예요. 예. 국힘당이 원래는 50대 이상의 지지로 먹고 사는 정당이거든요. 네, 옛날부터. 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박정희 반대 투쟁해도 나이 먹은 보수화 됐기 때문에 네, 네. 50대 넘어오면 다 국힘당 찍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586 세대가 나이를 먹어서도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 민주 개혁 진영을 지지하는 국힘으로 안 가고. 국힘으로 안 가고 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죠. 네.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가 60대 이상에 머무르게 되는 그러니까 세대로 봤을 때 노인 정당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세대가 이번에 이 내란을 겪고 나면요. 승리하고 나면 네네. 60대 넘어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힘당 지지층은 몇십 대, 네. 70대만 지지하는 정당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완전 노인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 그러니까 국힘당은 어차피 소멸해요. 네. 이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빨리 소멸시키고 싶습니다. 아, 그 전에 해야죠. 근데 어차피 소멸되는 추세예요. 아, 그래서 한국 지지 세대가 없다. 네, 한국의 이 기성 세대는 뭐 문제도 많습니다. 뭐 신자유주의에 투항을 하고 예. 신자유주의로 한국이 전환되는 걸 막지 못한 책임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도 지조를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정의와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음. 또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우는 네네. 이런 모습을 간직하면서 한국 역사의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한국사의 또 새로운 역사를 쓸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파면으로 파면 축제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만약에 기각이면 한남동 관저 꼭대기에서 항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